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상담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하는 호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고향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되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제곱근을 질문하는 거죠. 구의 복수수 보면 내제곱해서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는 4개가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그 4개다 맞고요. x 제곱은 역시 마이너스 9 제곱해서 또 역시 들어가는 거니까 복수수 범위까지 확정하게 되면 그건 역시 2개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는데 짝수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나올 일은 없는 거죠. 복수수 범위까지 해주면 4개는 되겠지만 그냥 실수를 구한다면 이건 없는 내용 역시 또 맞겠습니다. 그럼 4번 5번 중에서 좀 찾아가야 되는 건데 a 값에 관계없이 돼 있겠고 홀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 n제곱은 이퀄 a를 풀어가는데 n이 이제 홀일 때 짝일 때 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x n제곱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n이 홀수일 때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그래프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n이 이제 짝수일 때 이렇게 그래프 모양.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값이 양수게 되면,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이제 양수일 때, 0일 때, 음일 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한 개씩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실수이겠으면 한 개다라는 내용, 4번은 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번에서는 양수가 되면 이제 이렇게 a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2개가 되는데, a 값이 0이 되면 하나가 되겠고, a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이제, 짝수 제곱근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수가 2개다라는 얘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5번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x n제곱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하면 4번 5번은 좀 쉽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a 값이 1보다 클 때, 이게 좀 거듭제곱근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거듭제곱근 계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지수로 고쳐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좀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a 곱하기 돼 있고요. 루트는 2분의 1 제곱해주면 되겠고 세제곱근 3분의 2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전체 루트 씌워졌으니까 2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누기는 이항식해서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는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a 곱하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2분의 k가 되겠죠. 전체 또 6분의 1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수 보게 되면 통분해주면 되죠. 6으로 통분해서 6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체 2분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에 그럼 또 2분의 2 더하기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6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이 10이 돼서 분모가 이렇게 좀 똑같은 거니까 지수 비교할 때 13은 이퀄 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11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수 계산과 관련했을 때는 조금 이제 간단하면 그냥 루트 이런 부분들 연산해주면 되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지수로 고쳐서 계산해 가는 것이 실수를 좀 가장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법들 좀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식을 간단히 해주면 로그의 성질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로그 루트 3 이렇게 됐나요? 5 이렇게 좀 처리된 이런 항목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일단은 밑이 루트 3 돼 있는 부분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3의 2분의 1 제곱해서 2로 올라가서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걸 또 다시 한번 좀 더 고치면 3의 로그 3의 20 이렇게 그럼 5 제곱이니까 25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결정적인 거 3하고 여기 25하고 바꿔서 25에 로그 3의 3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1 처리돼서 계산 결과 25에 1제곱해서 2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가 갖고 있는 성질 좀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진 내용이니까 우리가 로그 공부 조금만 했다면 자신감 있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근 주어져 있는데요. 근 이제 로그로 좀 주어져 있죠.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뭐 되겠죠.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뭐 근과계 제관계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또 밑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거니까 로그 좀 성질 이용해서 연산을 조금 좀 효율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뭐 두 근의 합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합을 좀 처리하게 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런 결과가 6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이런 결과가 뭐 4입니다. 좀 이렇게 처리되는데 좀 모양이 좀 불편하면 뭐 이렇게 로그 A, 로그 B 이런 부분들 뭐 치환해서 A, B 이렇게 좀 치환해서 A, B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로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식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밑이 좀 다르면 좀 우리가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보통 밑이 또 10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밑변환을 해서요. 로그 A 분의 로그 B 이런 형태를 좀 고쳐줘야 되는 거죠. 로그 B, 로그 A 이렇게 좀 고쳐져 가게 되면 뭐 치환하는 모양으로 보게 되면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식변형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통분하는 형태로 좀 처리해 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뭐 분자 부분들을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형태 곱셈 공식을 이제 살짝 좀 변형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저 대인배해 주면 되겠죠. 곱분 4 합은 6 이렇게 됐으니까 4 6이니까 36 4, 2,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4, 9, 36, 4, 2,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뭐 간단하게 끝나겠죠. 약분해서 계산해 가면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계산에서 뭐 이렇게 뭐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죠. 일단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당연히 두근합, 두근곱 2차 방정식의 이론 당연히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이제 근데 이제 주어진 근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 밑변환해서 좀 처리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문자 잠시 좀 치환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모양의 연산이 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쭉쭉풀이 가능한 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뭐 우리가 이제 문제 조금만 해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꼼꼼하게 좀 공부해둬야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지수함수 이렇게 되는데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수함수 그래프는 뭐 큰 모양 틀에서 보게 되면 ax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a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a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형태로 해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는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내용 즉 밑부분이 이제 1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이 이제 밑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밑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1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a제곱 5a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1보다 0보다 크다 처리하면 되겠고요. a-1, a-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범위 자체가 뭐 1, 4 처리해서 슉슉 이렇게 이제 범위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은 뭐 1보다 작은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4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지수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틀 x 그래프에서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요게 이제 뭐 이론 틀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프 모양 조금만 신경 써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수함수가 쫙 주어져 있는데요.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또 잘못된 걸 골라달라 나와 있습니다. 뭐 주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의 x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이런 형태의 좀 모양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달리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1의 뭐 제곱까지 좀 처리하죠. 마이너스는 역수점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9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밑이 0과 1 사이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그래프 모양인데 x축으로 또 y축으로 이렇게 좀 평행이동돼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0,1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평행이동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와, 그럼 이 좀 점근선 이용했다 점근선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요. 점근선 쭉 내려가서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0,1 부분들이 뭐 두 칸 이동해서요.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올라가고 또 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돼서 이제 그래프 슈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놓고 나서 풀이를 좀 시작해주면 되겠죠. 자, 정역은 실수 전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치역은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요. 원래는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고 점근선 당연히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됐습니까? 0,80을 지납니까? 이런 얘기는 뭐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죠. 0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 빼기 이렇게 처리했는데 와 다시 역수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뭐 81이 되죠. 9의 제곱이니까 빼기 이렇게 처리니까 80. 그래서 아이고 맞는 이론이죠.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다음에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아이고 감소하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또 5번이 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모양을 이제 조금만 좀 잘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학습해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좀 공부해둬야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가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는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로그 함수 그래프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로그 3의 x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이제 x 값이 커져갈 때 y 값도 커져가는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이니까요. 주어진 식이 평행이동 좀 돼 있더라도 그래프 모양 유지가 되겠고 정의역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정의역이 1부터 5까지 처리해주게 되면 1을 대입해주면 최소값, 5를 대입해주면 최대값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최대값은 주어진 식에 5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로그 3에 5를 대입해주면 12 빼기 2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로그 3에 1을 좀 대입해주면 2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로그 3의 12 빼기 2인데요. 이거 좀 쓸까요? 빼기 하고 어차피 2는 좀 소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소거가 되죠. 그러면 간단한 로그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12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되면 나누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누기 해주는 거니까 3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좀 더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그래프 모양 형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판단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가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지금도 밑이 이제 1보다 크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제 증가하에 가는 거니까 정역에 해당하는 1, 5 이런 부분들을 대입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관점들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 없이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 그 다음에 y축으로도 평행 이동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열심히 좀 잘 연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식변형을 좀 살짝 해야 되겠습니다. x-1인데 x축으로 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있고 2인데 b만큼에도 평행이동 방식을 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 결과를 좀 우리가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해서 다음 식이랑 좀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로그 3까지는 좋은데 3분의 1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전개했을 때 되면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식은 또 살짝 좀 변형하게 되면 x 플러스 3은 그대로 있는데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3의 3분의 1 이렇게 처리될 때 3이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돼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에 부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한 이 부분들하고 결과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어떻게 되죠?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일치한다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 좀 x좌표의 개수를 이제 1로 지금 깔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3이랑 딱 일치시켜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b 부분들은 이제 또 마이너스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b 값은 또 그럼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곱을 해달라 그러면 3, 4, 12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모양 형태를 무지무지 참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여기 x좌표의 개수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3분의 1 돼 있다 이런 부분들 이걸 좀 이렇게 같은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공통으로 끄집어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됐죠? 곱하기 형태. 근데 3분의 1이라서 이제 마이너스 된 거니까 이렇게
로고 연산 계통 이런 걸 좀 살짝 좀 이용해서 좀 식을 좀 변형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함수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와 y는 k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잘 그려야 될 그런 형태인데 와 특이하게 이게 좀 절대값이 돼 있네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음수에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형태로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뭐 x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된다면 이제 마이너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주어진 식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게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1에다가 뒤에 더하기 2가 있죠. 그럼 이렇게 더하기 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좀 3이 되는 건데요. 결과 3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를 공통 튀어나오고 있는 이것도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이 1보다 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프가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증가해 가는 이런 모양들의 일부가 딱 이렇게 걸려드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x 값이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밑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점점 좀 작아지는 그런 모양 형태. 되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감소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또 평행이동한 거라서 점근선이 여기가 2가 된다는 부분들 좀 기억해 가면 좀 되겠죠?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위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끊겼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y는 k 했는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아이 뭐 이런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두 점 만나는 거니까 한 점 만나면 여기 이제 꼭대기에 있는 요 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3일대입니다라고 불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2일 때 이럴 때는 이제 만나는 점이 아예 없고요. 이럴 때 뭐 2.5 그다음에 이런 거 뭐 아이고 3을 넘어가도 좀 없습니다. 그죠? 4 이런 부분을 만나는 점 자체도 없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래프 개형만 좀 그려가면 되는데 이게 좀 절대값이 좀 살짝 있어서 우리를 좀 긴장시키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그 절대값 부분들을 이렇게 좀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좀 이제 이렇게 좀 식변형을 해서 밑이 인 거 그리는 거야, 2분의 1인 거 그리는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조금만 좀 신경을 쓰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래프 연습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연습장에다 좀 그래프 좀 그려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y는 로그 2x, 로그 2의 8x, 로그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군요. 그 다음에 직선 1,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그래프만 조금 이제 정확히 좀 이해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로그 2x는 뭐 더 이상 손볼 부분이 없는데요. 로그 2의 8x 이런 부분들은 x 더하기 로그 2의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 부분들이 3으로 계산되어 가는 거니까 뭐 로그 2의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만 조금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로그 2의 x 그래프 대략 좀 이렇게 그려가면 증가하는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랬을 때 로그 8x는 뭐 3만큼 좀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는 겁니다.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들. 이때 이제 뭐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곡선의 흰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쭉 잘라버려 가지고 요 부분들을 이제 평이동 시켜 가지고 이쪽에다 딱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저 구해야 될 넓이 자체가 뭐 1 부분하고 2 부분하고 좀 여기 옮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데 아까 지금 3만큼 평이동했다니까 요 간격이 3이 돼 가는 거죠.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뭐 이 큰 틀의 이제 이 넓이 자체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뭐 로고 관련해서 곡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가려면 미적분학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뭐 공부 안 했는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평이동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 같은 부분을 좀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지 절대 그로 이제 여기 뭐 수치를 뭐 구해야 되는 이런 형태 아니니까요. 너무 좀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의 좀 취지,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 좀 캐치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종이로 부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중심각의 각도가 좀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 길이도 딱 주어져 있습니다. 종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해가는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면 되겠죠. 지금은 뭐 호의 길이 좀 필요 없고 반지름 이용한 이런 형태가 풀이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2분의 1, 뭐 반지름이 하나는 좀 11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1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작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또 7줬으니까 7제곱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중심각은 6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 부분들이 바로 종이 넓이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 없습니까? 합차 공식 형태로 하는 게 좋겠죠. 11 더하기 7, 11 빼기 7 해주면 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좀 복잡한 산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4, 4, 2에다가 또 3 이렇게 좀 약분하면 되죠. 이때 이제 여기가 18이면은 또 약분하면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30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파이 답이 있죠? 자, 뭐 이렇게 구하는 공식 자체만 하나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갑자기 뭐 부채 그려져 있고 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이제 뭐 부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됐죠?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좀 더 변형된다면 에리콜 알세타 이제 호의 길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관여될 수 있으니까 이런 공식들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세타값 주어져 있을 때 사인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요. 와, 이런 부분들은 뭐 자신있게 좀 각도 형태만 좀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단위원을 좀 그려서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에다가 또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부분들 6분의 7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점 대칭해 가지고요. 1, 4분면에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6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삼각비 값을 구할 때요, 뭐 사분면은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주고 부호를 결정해준다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뭐 1사분면에 뭐 대칭 구조니까 1사분면에 있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겠죠. 그 다음 단위원에서 사인 세타 값은 y 값, 코사인 세타 값은 x 좌표 값,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를 그려서도 좀 되고요. 지금 6분의 7파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 4분면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사인 6분의 7파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데 3, 4분면 일단 마이너스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대칭 구조로 해서 이제 1, 4분면에 있는 높이를 좀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인 이제 이 y 값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높이가 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분면에 따라서 이제 부호는 결정됐으니까 1, 4분면에 있는 특수각의 6분의 파이의 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전체적으로 가볍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이 되겠죠. 아니면 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6분의 7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근데 뭐 또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해서 뭐 찾아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썩 이렇게 부분들하고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좀 각자 찾아가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단위원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니까 이렇게 삼각비 값을 풀어갈 때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풀 수 있다면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렸으니까 좀 이런 걸 부분들을 단위원에서 좀 풀어가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호소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2사분면이요? 알겠습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그렇게 줬는데 다음 값을 구해달라. 2사분면이면 사인 값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그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형태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곱셈 공식의 연관성인데요. 뭐 사인에서는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삼각비 형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항상 1이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뭐 곱셈 공식의 연관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식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도 있고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계산 결과가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곳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까지 그냥 할까요? 2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2양식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쯤 구해놓고 필요한 부분 나중에 더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곱셈 공식의 연계성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 차를 구하는 거니까 뭐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제곱하는 것은 문제 주어진 결과에서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2배 되겠고 여기서 2배까지 해서 부호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3에서 나오겠습니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뭐 4분의 6 해놓고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해서 2분의 루트 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삼각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연산하는 부분들 할 땐 뭐 이렇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이 뭐 확실하게 지금 학습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곱셈공식의 연계성들이죠. 합 가르쳐줬을 때 이제 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a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 뭐 이런 형태니까 뭐 곱셈공식의 연계성을 좀 생각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의역에 속하는 이민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라는 얘기인데 3만큼 더 간 부분하고 이렇게 좀 같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좀 값이 좀 얻어지겠다. 주기가 3이다 이런 얘기죠. 반복해서 3만큼 갔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겠다. 주기 3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기 조사해달라. 탄제트 주기는 원래 파인데 x합이 3으로 나게 되면 3으로 이렇게 나눠서 1번은 뭐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코사인은 2파인데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이건 4가 되겠죠. 사인도 2파인데 나누게 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게 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누기는 3 되는 거니까 됐죠. 됐고 5번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2파이를 2분의 파이를 나누게 되면 4가 되는 거죠. 역시 주기가 3이 되는 것은 4번 하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 표현이 주기를 나타내 줍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함수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함수 주어져 있고요. y는 4분의 1 만나는 교점을 4개씩이나 생기는 건가요? 4개의 값을 또 더하게 해달라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그리고 4개니까 좀 많이 그려야 되겠죠. 4분의 1 쭉 해서 이제 나오는 근들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겠고요. 저는 그래프 안 하고 좀 단위원에서 하거든요. 단위원 쭉 그려가지고 사인은 y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4분의 1 그어서 만나는 각도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좀 살짝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지금 x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가 돼 있는데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범위 자체가 3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파이에다가 그러니까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3분의 파이보다 크다는 것도 이거 어려운데요. 왜냐면 3분의 파이 집어넣을 때 사인 값이 뭐 2분의 1 되는 거죠. 이런 각도부터 써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에 나오는 부분이 답이 안 됩니다. 이거부터 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래프로 풀 때도 요게 이제 답이 안 되고 요게 하나, 둘, 셋 그럼 그래프를 더 그려서 이렇게 해서 찾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뭐 그래프를 그리시는 분들은 위에 부분에서 첫 번째가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첫 번째 이게 또 4분의 1 되는 이 각도 자체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세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만큼 간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다음 부분들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빙 돌아가서 이 각이 돼야 되니까 2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3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4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와, 각도들이 화려한데요. 자, 근데요, 이게 이제 곧바로도 답이 아니라 지금 가로 부분들이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2x 더하기 3분의 파이 한 결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x라는 값을 구해 가려면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예를 들면 이곳에다가 3분의 파이를 처리한 다음에 2를 나눠야 되는 이런 모양이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4개가 모두 다 구성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d 이렇게 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라 이런 얘기는 뭐 전체 4개를 다 더하게 해서 이제 2로 나누는 모양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런 4개를 좀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타 부분들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 지워지겠고 앞에 거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10파이 되겠고 3분의 파이가 4번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이렇게 처리된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30에다가 얼마인가요? 30에서 이렇게 하니까 26파이가 되겠죠? 이걸 또 2로 좀 나눈 거니까 3분의 13파이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조금 이제 각도 자체가 우리가 좀 이거 좀 실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와, 이게 잘부터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팅하게 되면 이거 틀리는 거잖아요.
다 주어진 범위, 해서 이제 각도 범위, 첫 번째 게 이제 4분의 1 되는 이런 형태, 이제 3분의 파이 부분들이 이쪽이 거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답이 안 돼서 4개가 나오려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그죠? 와, 이게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좀 안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산 절차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게 답이 아니라 이런 형태입니다 라는 사실만 좀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 하지만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존재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연습장 꺼내놓고 연습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n이 차인수일 때 사인 1도, 코사인 1도, 사인 2도, 코사인 2도 해서 쭉 해서 720도까지 쫙 더하게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뭐 720도까지 갔습니까? 360도까지만 하지. 720도 이렇게 되면 360 곱하기 2니까 2번 해야 되는 그런 계통이죠. 알겠습니다. 저는요 값 자체도 전부 다 단위원에서 하겠습니다. 사인 값 각도는 뭐 1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y 값이죠. y 값 이런 부분들. 2도라면 2도였을 때, 2도가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거 90도까지 가야 되는데 대략 좀 개념 설정해서 이때 이제 y 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모든 각도가 쫙 다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직선을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긋게 되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쪽에 뭐 1도 되는 위치의 각도가 있다면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181도가 되는 각도가 있을 거거든요. 대칭 구조 모양 형태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사인은 y 값인데 플러스 되는 부분들하고 이때 그걸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구조 형태라서 서로 상쇄되죠. 2도를 이렇게 해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도일 때 이쪽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소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각도가 딱 주어지든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1도, 2도, 3도 해가지고 최고해서 만약에 360도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죠? 대칭 구조에서 뭐 전부 다 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가 0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값도 역시 단위원을 좀 이렇게 그려서 이제 표시해 갔을 때 중간에 뭐 이렇게 좀 각도 하나 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코사인 역시 코사인 이제 x 값이니까 요 x 값을 이렇게 표시해 가야 되는 건데 이때 좀 대칭 구조의 요 x 값이 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또 상쇄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코사인 값도 1도에서부터 쭉 360도까지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돼가는 그런 모양.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720도까지인가 한 바퀴 더 돌리더라도 뭐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개념 설정만 좀 돼 있다면 정답 0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좀 사인 코사인 값은 1을 넘어가는 값이 아닌데 뭐 1440이라는 얘기 모든 값이 다 1로 풀렸을 때 이건 보기가 좀 너무 심한데요. 이런 부분에 당하지 않겠죠.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를 좀 학습을 잘했습니까? 뭐 이런 내용. 좀 단위원에서 사인은 y 값, 코사인 x 값에 해당합니다. 막 각도를 쭉쭉 하게 되면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만 좀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뭐 어찌 생각하면 간단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A의 EX승 결과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 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주어진 부분들은 EX승 되어 있는데 뭐 홀수 부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A의 X승을 이렇게 좀 곱하게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처리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좀 하게 되면요 a의 2x제곱 빼기 1 a의 4x제곱 a의 2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지수는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2 마이너스 1 제곱해서 4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분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7입니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리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값 곱하기 해가는 이 원리만 좀 딱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딱 주어져 있는데요. 18, 19분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군요. 자, fx의 주기와 0부터 2f의 2파에서 이제 치역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원래 사인 주기는 2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x좌표의 개수가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1로 좀 나누게 해주면 주기는 4파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주기 구하는 걸 뭐 가볍게 좀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치역을 논했는데 일단은 뭐 x 범위가 0부터 2파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2분의 x 이런 거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나누기 한 것부터 좀 보일까요? 파이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서 빼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각도 범위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그래프를 좀 그려서 처리해도 되는데요.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뭐 단위원에서 각도 표시해가면 좀 쉽게 좀 처리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지점에서부터 4분의 3파이 이 지점까지 그래프가 이제 일부 이만큼만 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이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되겠고 이때 뭐 최대값이 1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치역을 논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치역은 이제 이렇게 집합 표시해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치역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기 4파이 치역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게 좀 각도 범위 표시해서 어딘지를 좀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사죠. 뭐 그래프를 그렸더라도 역시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이게 좀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 각도 부분들이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좀 이렇게 삼각 방정식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역시 뭐 단위원에서 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정의역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아까 좀 이렇게 범위 표시해도 요 부분들인데, 지금 2분의 루트 2 되는 부분이 여기에 딱 이렇게 걸리는 거죠. 2분의 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각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위 부분이 이제 큰 각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한다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2분의 루트 2보다 큰 각도 범위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야 되는 거니까 뭐 거의 똑같은 형태풀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요 우리가 좀 푼 부분들이 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푼 부분들이 지금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이니까요. 이거 뭐 각도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2분의 x 빼기 4분의 파이 이 부분들이 지금 각도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 되는 지점 크거나 같다. 여기 너무 4분의 3파이 되는 지점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서 뭐 각도를 이제 그 다음부터 연산해가는 절차를 조금 이제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x 전체에다가 4분의 파를 더하게 해주니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그래서 이제 두 배를 하게 되면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정의역 자체가 2파이가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의 정답 x는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래 이제 뭐 1번에서 풀 때 표시해 갔던 부분에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좀 안 들어가는 이런 형태니까 맨 마지막 각도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내용 다분주 이렇게 써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역시 뭐 기본 틀 자체는 이제 큰 무리가 없는데 기본 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뭐 각도 자체가 이렇게 되는 부분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뒤처리를 좀 해야 되는 이런 과정 1번부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처리 좀 해야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니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좀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 같은 뭐 치역을 구해야 되니까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삼각비 값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x가 아니니까 주어진 각도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각도 처리 딱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럼 뭐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아가는 거니까 치역도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을 부등식을 좀 풀어갈 때도 기본 범위 구했는데 이렇게 이제 각도 형태의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x를 구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만 조금 진행을 좀 해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사람이 기억이 시간에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감소하는지 망각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법칙에 따르면 처음 기억 상태, T개월 후의 기억 상태에 대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라고 좀 관계식을 좀 만들어냈답니다. 이때 C는 학습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 예를 들어서 의미 없이 나열된 단어를 기억하는 경우랑 시험 대비해서 기억하는 경우는 좀 값이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서답형 네 번째 문제는 C값이 0.3 주어진 학습 상태가 80일 때 5개월 후의 기억 상태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기억 상태 P를 좀 구해가는 거죠. 처음이 80이라고 했으니까 80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개월 후니까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죠. 6에 0.3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네, 이때 이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 뭐 로그를 좀 취해야 되는 거죠. 로그 P 해주면 이제 로그 80
로그 80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니까 빼기 들어가면 되겠죠. 로그 6의 0.3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이건 이제 로그 8이면 3 로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은 더하기 1 해주면 되겠고, 빼기 0.3 되겠고, 로그 6인데요.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로그 2 값 0.3으로 계산해달라. 그러면 1 더하기 그냥 0.6 쓰면 되나요? 0.6이 아니라 3 곱하면 0.9가 되죠.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0.3에다가 2를 또 더하게 해주는 거죠. 0. 얼마일까요? 7, 8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뭐 뒤쪽 계산이 소수가 좀 지금 38이 24에다가 21, 23 되니까 0.23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요? 0.9에서 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4 빼면 6이 되겠고, 9에서 3 빼면 또 6이 되겠고, 8에서 2 빼는 거죠. 그러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0.666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역시 또 다 나와있죠. 아이고, 이거 눈치를 했었으면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로그 4.6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숫자로 고치면 이제 로그 46.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로그 P 값이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되는 거니까, P 값은 그러면 뭐 46.4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기억이 80이었는데, 5개월 후에는 46.4 정도 기억한다. 이런 얘기 되겠군요. 자, 21번은 또 뭡니까? 0.4인 기억 상태. 처음에, 완벽하게 100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40 이하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P값을 물어봤는데, 처음 기억 상태가 100인 거죠?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가 나중에 40 이하를 물어보는데요. 대입 잘못됐습니다. 100. 그 다음에, T개월 후 T를 물어보는 거고, 0.4제곱 이렇게 된 결과가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40 이하 이렇게 됐으니까. 역시 계산은 좀 로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 센스 있게 약분하는 정도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겠죠. 로그 10은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누기니까 빼기 들어가겠습니다. 0.4에 로그 t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이제 로그 4 해주면 되는데, 로그 4 로그 4 일단 쓰겠습니다. 로그 4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4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됐으니까 당연히 로그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0.6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은 0.4의 로그 t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 해서 또 이쪽 이항시키니까 0.4 보면 되면 이게 좀 소거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t 플러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t 플러스 1은 10의 1제곱이니까 1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t 값은 뭐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뭐 42회가 되는 것은 최소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 9개월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식이 나온 상태에서 뭐 값을 좀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가는 거니까 뭐 식을 이제 만들어서 풀어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대입해 가지고 침착하게 연산만 좀 정확하게 좀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서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호소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둥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값이 존재하도록 정수값을 좀 정해달라. 뭐 순서상 개수가 좀 얼마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렇군요. 16의 n분의 1제곱은 K의 125의 n분의 1제곱. 지수가 좀 유리수로 되어 있네요. 일단 좀 K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16이라는 부분들은 2의 4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K를 구할 때 16은 2의 4제곱 n분의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나누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수에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25를 일단 5의 세제곱이 중요하겠습니다. 5의 세제곱에서 딱 분자를 올리면 되는데 나누기 할 거니까 마이너스 지수 딱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계산 결과 자체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연수 K, 뭐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 거듭 제곱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자연수로 좀 풀려나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려면 n분의 4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쭉쭉 지수 형태로 좀 잘 풀려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m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4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4의 약수 이런 형태가 돼서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4 이런 부분이 되면 되겠죠? 뭐 혹시 또 마이너스 지수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지수 되면 이게 역수 되는 거니까 분수 나와서 안 되는 거죠. 다음은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n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n 값은 오히려 음수가 돼서 여기를 좀 양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3의 약수 계통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이런 계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또 이게 이제 완벽하게 플레이되는 거니까 m값 3개, n값 2개니까 나중에 순서쌍을 구할 때 그러면 1에 1 이렇게 지금 일일이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해서 6쌍을 좀 만들 수 있는 6개다 라고 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문제 부분, 지수 부분들이 좀 우리가 살짝 좀 당황시키는 그런 요소로 조금 만들어져 있는데 차분하게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가면 되겠죠. K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깔끔하게 정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각각 자연수로 풀려가는 수밖에 없죠. 두 개 좀 곱하기 해도 자연수가 되는 부분들은 인수 자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면 좀 둘이 좀 어떻게 좀 상호작용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수가 2하고 5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죠. 그럼 이제 각각 자연수 될 수 있도록 여기 지수 파트 부분들을 이제 조소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각각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 좀 주어진 특징 조금만 살피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이번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는데 좋은 문제들이 좀 보였으니까 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초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호소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